저는 지금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한 곳인 선자 마리나라는 카페가 와 있습니다. 이 카페 온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영흥사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흥사에 가기 전에 살짝 들려서 맛있는 음료수 한잔 마시는 중입니다. 다낭 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 중 하나인 영흥사. 영흥사만 가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영흥사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쁜 선자 마리나 카페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여기 선자 마리나라는 카페는 영흥사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라 같이 일정을 바꾸시면 좋습니다. 선자 마리나 카페는 1층짜리 건물이고 요 위에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쁘게 꾸며 놨습니다. 저쪽은 옆 건물로 다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요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비주얼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페 중 하나입니다. 대신 커피 등 음료수가 좀 비싼 편이긴 하죠. 뭐 그것만 조금 제외하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 카페고 이쁘게 사진 찍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바다도 잘 보여서 정말 좋은 카페입니다. 풍경 멋있죠? 저쪽에 다낭 시내가 쫙 보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컬러풀하고. 그리고 실내도 있는데 실내에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영흥사를 가는 길에 동딩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뭐 크게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닌데 거기도 한번 살짝 들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박물관이라고 해서 뭐 건물 안에 뭐 여러 유적지가 있거나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지금은 끝날 시간이라 사람이 없는데 조금 일찍 오시면 베트남 현지의 어린 친구들이 이쁜 옷을 입고 와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올라온 데가 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전망이 탁 트여 있네요. 아, 멋있습니다. 저쪽에 다낭 시내, 바다랑 다낭 시내가 아주 잘 보이고요. 그랩을 타고 오시면 여기에 아마 내려 드릴 거예요. 기사님들이. 여기 오시면 영흥사 입장하는 반대쪽에 이런 탑도 있습니다. 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석상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멋있는 문이 저렇게 딱 서 있습니다. 이런 탑을 이제 사리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부처님과 고성들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웅장한 문 앞에는 와불이라고 하죠. 제가 불교를 잘 모르는데
여기 누워있는 부처님 상을 이제 와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문 진짜 멋있다. 분재들이 이렇게 있고요. 분재들이 상당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자, 그리고 문 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저쪽에 해수가능상 보이고요. 아, 이 불상은 어디서 많이 본 불상인데 이걸 이름이 뭐더라? 아, 이게 아무튼 이런 불상이 탑 양쪽에 있습니다. 이 탑을 수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스러운 곳이라는 곳이겠죠? 이 링엄사라고도 불리는 이 영흥사의 출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해안에서 출처가 없는 불상이 하나 떠밀려 내려왔대요. 그 불상이 떠밀려 내려온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링엄사, 영흥사의 시작입니다. 그 불상의 이름은 바이붓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요 바로 밑에 있는 해변의 이름도 바이붓 해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베트남 전쟁 당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파도와 안 좋은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중품, 어떤 중요한 물건 등을 이제 다 싸그리 긁어 모아서 가져갔나 봐요. 그때부터 여기에는 이제 귀신들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201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큰 태풍이 없고 진짜 날씨가 많이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자, 영흥사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이렇게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 여러 액세서리와 대리석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매점, 기념품 샵, 그 다음 저기 탑, 저기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입구입니다. 자, 입구 쪽에는 이렇게 상당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해수가능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청 크죠.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사원이 있습니다. 아, 웅장하네요. 사원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해수가능상이 엄청 눈에 띄죠. 자, 그리고 사원 요 양쪽에는 작은 석상들이 있어요. 자, 이 많은 석상들은 불법을 수호하는 나한이라고 합니다. 나한은 깨달음을 얻은 이제 불교의 성자들을 뜻한다고 해요. 분재들이 일렬 종대를 맞춰서 이쁘게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분재가. 자, 어떤 분재 앞에는 이런 식으로 저기 조각상들이 있어요. 자,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기둥이 한 줄로 돼 있다고 일주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저도 정확히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문 앞에서 한 번 더 바라보는 사원 풍경, 멋있습니다 진짜. 자, 요 문을 통과하면 와,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많네요. 자, 이제 저기 해수가능상으로 가보시죠. 자, 문을 통과해서 계단을 조금만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카메라에 다 안 잡힐 만큼 높은데 이 해수가능상은 67m로 30층 아파트 건물의 높이라고 해요. 자,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의 해수가능상이 가장 컸는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불상에게
가장 크다는 타이틀을 뺏겼다고 합니다. 얼굴 쪽을 보시면 부처님이 정말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부처님의 이마 위에 또 하나의 부처님 상이 있어요. 여기 큰 조명들이 보이시죠? 이제 밤이 되면 여기서 노란 빛이 나오면서 부처님이 금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마 미케비치 밤에 가시면 황금색으로 빛나는 해수가슴상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해수가슴상 맨 아래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자, 해수가슴상을 등 뒤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굉장히 넓죠? 자, 그리고 바다 쪽에도 불상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해수가슴상이 조금 더 잘 담기네요.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너무 멋있네요. 그림 같은 풍경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원숭이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원숭이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안 보이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서 원숭이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기도 해가 지면 현지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해요. 바다와 어우러지는 풍경이 상당히 멋있는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다시 해수가능사 입구로 나왔고요. 자, 여기 나와서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저 끝까지 보이는 수평선 정말 멋있죠? 해수가능상에 있는 영흥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더 안쪽으로 10분 정도 들어오면 바이다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낭 여행을 오신 한국분들이 99%는 아니 99.9%는 안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변도 살짝 온 김에 구경시켜 드려 볼까 해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바이다 해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내에서 영흥사, 즉 링엄사를 통과해서 안쪽으로 10분 정도 더 들어오면 있는 곳이에요. 저도 지금 너무 더워서 물에 빠지고 싶은데 여벌 옷도 없고 운동하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노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네요. 시원하겠다. 바이다 해변에서 한 5분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와, 여기 현지인들이 요 절벽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 잡고 휴식을 취하고 계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풍경에서 휴식을 취하다니 절로 힐링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절벽에 현지인분들이 자리 잡고 휴식을 취하시거나 사진을 찍고 계시고, 앞에는 어떻게 입으로 표현하기 힘든 굉장히 멋있는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바이다 해변을 건너서 안쪽으로 좀만 더 들어오시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간식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있고요. 우선 휴게소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굉장히 휴식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풍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와. 보다 다낭을 진하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몽키. 오. 자, 일단 여기도 바다 풍경은 멋있고, 여기 원숭이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안쪽까지 오시면 원숭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